안녕하세요. 감성 관측 작가 최영길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4시 35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책 읽기가 이렇게 쉬울 줄이야 라는 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 읽어드릴 부분의 제목은 가슴 뛰는 꿈이 생기다 라는 글입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좀 되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한 4시 20분부터 지금 35분이잖아요. 지금 찍다가 다시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이 영상은 끝까지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들으시다가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알았죠? 가슴 뛰는 꿈이 생기다. 독서의 양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서 질적인 호기심이 생겼다. 그 호기심이 나와 관련 없다고 생각되었던 분야까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글을 쓰고 싶다는 욕구까지 이어졌다. 학교에서 공부했던 시간보다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시간이 많았던 나는 글을 쓴다는 것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유시민 작가의 글을 좋아한다. 그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서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는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보면 첫째,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책을 많이 읽어도 글을 잘 쓰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많이 읽지 않고도 잘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 둘째,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축구나 수영이 그런 것처럼 글도 근육이 있어야 쓴다. 글쓰기 근육을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쓰는 것이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그래서 철칙이다라고 말한다. 이 글을 보자마자 나도 노력하면 글을 잘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날부터 글 쓰는 근육을 만들기 위해 무작정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블로그는 나의 공간으로 누군가의 간섭과 평가 없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인데다 알고 있는 지식을 나누기도 하는 곳이라 나의 글 쓰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적합한 공간이었다. 그렇게 블로그를 운영하길 몇 년, 글을 쓰기 위해 시작했던 블로그가 입소문이 나고 하루 평균 수천 명이 방문하게 되었다. 하루에도 여러 업체에서 리뷰 요청 쪽지와 문자가 온다. 어느 날은 저자 특강에 참여해서 하루 일상과 느낀 점을 적었는데 저자분이 내가 쓴 글을 보고 블로그를 찾아왔다며 친절하게 댓글로 감사 인사를 전한 적이 있었다. 신기했다. 죄송합니다. 글을 쓰면서 내 삶의 변화도 찾아왔다. 글로 소통하는 것이 재미있고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정보와 지식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글을 쓰면서도 더 잘 쓰고 싶어 다양한 책을 보게 되었고 이런 것들이 쌓여 나를 더 성장시켜 주었다. 블로그로 계속 글을 쓰던 중 독서가 어렵고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책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혼자서 목차를 구성하고 백지를 채워가길 몇 달이 지났다. 많은 시간을 책 쓰는 데 투자하던 중 문득 이 책이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을까? 책을 출간한다고 해서 누가 보기라도 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 책을 쓰는 사람들은 유명하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만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몇십 장의 원고를 써놓고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무렵 우연한 계기로 이은대 책쓰기 수업을 듣게 되었다. 이은대 작가는 전과자, 파산자, 알코올 중독가라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겪으며 1년 6개월의 감옥 생활을 하던 중 글을 쓰기 시작했다고 한다. 수도 없이 자살을 생각했지만 책을 만나고 글을 쓰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어느덧 4권의 책을 출간했고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스토리를 엮어 책을 쓸 수 있도록 돕는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은대 작가는 삶에서 단 1초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 매 순간이 가치가 있다. 각자의 인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내 이야기는 나밖에 쓸 수 없는 스토리이며 한 사람이라도 내 책을 읽고 삶이 변화된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멈춰있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나처럼 평범하고 아직 이른 업적도 없지만
책이 주는 즐거움을 한 사람에게만 나눌 수 있어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차올랐다. 다시 원고를 꺼내 한자 한자 적기 시작했다. 운동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책 쓰는 일은 새로운 세상이었다. 꿈이 있는 일상은 매일 새롭고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준다. 책을 쓰게 된 것도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단순히 책을 꾸준히 읽었을 뿐인데 어느새 책을 읽는 독자에서 저자로 위치가 바뀐 것이다. 책을 읽고 인생이 바뀌었고 꿈이 생겼으며 가슴 뛰는 삶을 살게 되었다. 선수 생활에서 은퇴한 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깜깜한 터널 속을 지나던 소녀가 꿈을 가진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 국가대표란 꿈을 이루지 못해 매일을 눈물로 지새웠던 과거의 나는 어디에도 없었다. 책을 만나 살아갈 용기를 얻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 책을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책을 쓰고 쓰기를 반복하느라 감기 한번 걸리지 않던 내가 며칠을 알아눕기도 했다. 눈은 충혈되어 빨간 토끼 눈으로 지낼 때가 많았고 안 썼던 코피도 일주일에 몇 차례 흘리기도 했다. 직장 생활과 잦은 출장으로 불규칙한 생활 속에서 책을 쓰는 과정은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인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책 쓰는 것으로 고정시켰다. 24시간을 48시간처럼 사용하기 위해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갰다. 책을 쓰기 위해 출근 전과 퇴근 후에 시간들을 관리하고 주말에는 어김없이 카페나 도서관으로 달려가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책 쓰는 일에만 몰두했다. 누가 시키거나 큰 보상이 있어서 시작한 책 쓰기가 아니었다. 독서를 하면서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거듭되면서 내 안에 일어난 변화였다.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은 열망이 높아져만 갔다.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누구나 쉽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글을 쓰고 싶었다. 운동선수로 실패하여 막막했던 은퇴 후의 삶이 시작될 무렵 나보다 앞선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하루에도 수십 권씩 쏟아지는 책들 속에서도 운동선수로서 성공하진 못했지만 다른 분야에서 성공하여 당당하게 살고 있는 선배들의 책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간접 체험을 해보고 싶었고 다른 삶이 궁금했지만 어느 누구도 어느 책도 속 시원하게 대답해 줄 곳은 없었다. 힘들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꿈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던 나였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힘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의 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후배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 싶었다. 네, 오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끝까지 읽었네요. 이게 목소리가 좀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겨우겨우 그래도 읽으니까, 네. 그래도 어떻게 그 소리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읽었다라는 그냥 그런 희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목소리가 잘 버텨줘서요. 네, 오늘 글은 네, 그 참 제 이야기랑도 많이 그 이제 닮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좀 줄을 쳐봤는데요. 저도 그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이제 개인적으로도 유시민 작가 좋아하고요. 그 유시민 작가님의 그 글쓰기 특강 책을 딱 보면서 되게 좋았던 점이 이미 유시민 작가님은 안 상태에서 책을 보니까 그 유시민 작가님의 그 말투와 이제 그런 말투랑 그리고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서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접 읽어준다라는 느낌. 그리고 참 쉽게 써주셔가지고 그 책을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잘 못 읽었는데 그 책은 좀 그 제가 또 뭐 관심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쉽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 저도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책을 보고 그럼 나도 글을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으로 그 똑같이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저자분이 얘기했던 뭐 많이 읽어야 잘 쓸 수 있다. 그리고 많이 쓸수록 더 잘 쓰게 된다. 저도 그 책에 나와 있는 문구 중에 그 누구든지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맥락을 보면 누구든지 뭐 연습하면 그 유시민 만큼 에세이 쓸 수 있다라는 이제 그 문장이 있어요. 그 뭐 문학 작품 같은 경우는 좀 타고난 소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은 에세이나 그런 수필집 같은 경우는 누구든지 노력만 하면은 다 본인 이상으로 뛰어나게 쓸 수 있다라는 문구를 보고, 그래, 그 되게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잖아요. 뭐 악기, 스포츠, 그리고 뭐 가수, 그러니까 그런 예술적인 재능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타고나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그러니까 노력이 그냥 단순히 그 뭐 제가 이제 그 40 먹고 노력을 해서 뭐 몇 년 안에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스포츠라든가 그 뭐 예술적 자질이라든가, 그리고 악기 뭐 악기 미술 뭐 그런 것들은 그렇게 단시간에 뭐 몇 년 동안에 이룰 수 없는 건데, 글쓰기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그 기술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는 그러면 내가 해볼 만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게 그 동기부여를 잘 해 주셔서 또 똑같이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을 보고 글을 쓰기 시작을 해서 저자분의 이 마음이 완전 와 닿았어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제 이은대 작가님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제 명언 하나 해 주셨잖아요. "삶에서 단 1 초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 이게 저도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얘기가 그 스티브 잡스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과거에 했던 게 다 점으로 찍혀서 그 점들이 다 이어져서 그 지금 현재의 본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 뭐 자기가 뭐 대학교 옛날을 포기했던 거, 이거 얼마 전에 읽었던 부분에 나왔잖아요. 그 대학교를 포기했던 거, 그 무슨 공부를 했던 것들이 다 이어져 가지고 지금의 본인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이 삶에서 단 1 초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이 말도 그냥 단순히 '아 되게 멋있는 말이구나. 뭐 살다 보니까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심리학, 그다음에 인간관계 관련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 무의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무의식.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내가 겪고 살고 만났고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무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사랑받았던 거, 그러니까 막 사랑받았던 사람, 그리고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뭐 학교 다닐 때 만났던 그 선생님들한테 배웠던 뭐 그 가치관, 그리고 우선순위, 뭐 종교, 그리고 또 뭐 그냥 무슨 버릇 같은 것들, 그리고 뭐 TV, 그리고 뭐 인터넷, 그리고 만났던 친구,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정확히,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얘기해서는 '아 나 뭐 그때 그 선생님 뭐 싫었어. 나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뭐 별로 뭐 친하지 않아서 뭐 없었어. 그리고 뭐 부모님한테 뭐 받았던 거, 난 부모님이랑 뭐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뭐 별로 그런 거 없어.' 이제 그런 뭐 그 모든 것들도 다 내 무의식적으로 영향이 있어서, 그게 그 내가, 그러니까 나에 대한 그 자아를 형성이 될 때 그 무의식들이 다 반영이 된다고 라고 하더라고요. 나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말씀한 것처럼 삶에서 단 1 초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게 그 무의식이라는 거랑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 보면 '아 이게 그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는 그 논리에 의해서라면은 이 말은 삶에서 단 1 초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냥 멋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진리인 것 같아요. 그 무의식이랑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해 봤고요. 또 하나는 제일 마지막에
힘들어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꿈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던 나였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변화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힘을 알리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이 문구도 참 저랑 이제 그 생각이 같아요. 그, 어, 제가, 저도 되게 그 힘든 상황에서 지금 책을 읽으면서 꾸역꾸역 저를 변화시키면서 이제 그 미래의 저를 그리고 그 제가 그렸던 그 꿈을 향해 책을 읽으면서 한 발 한 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똑같이 그러면서 내 미래를 책을 통해서 찾았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 책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자분이 쓴 이 책을 쓰는 거잖아요. 책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책을 읽게끔 해주고 싶은데 그 책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들 하니까 이렇게 쉽게 책을 쓸 수 있다라는, 아니, 책을 쉽게 써서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그 글을 쓰면서도 저는 그 좀 사람들한테 잘 읽힐 수 있는 글을 쓰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좀 강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은 글도 책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책도 그 여기 오늘 글에서 나온 것처럼 책을 쓰는 사람들이 좀 이미 무언가를 이뤄 놓은 대단한 사람들이 그 써야 되는 걸로 예전엔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그런 생각이, 내가 책을 쓴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그냥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책을 써도 되나라는 생각은 지금도 뭐 조금씩은 갖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서도 자신감을 얻는 건 뭐냐면 너무 뛰어난 사람들이 책을 자꾸 쓰다 보니까 책이 그 읽기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무언가 이분들이 일부러 좀 본인들이 유식하게 보이려고 그렇게 좀 어려운 단어를 집어넣고 뭐 논문처럼 그리고 의미 전달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좀 어려운 단어들을 택하는 경우들도 그거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이제 책을 읽다 보면은. 그런데 그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책을 많이 접하지 않고 해당 분야의 지식이 좀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읽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고 그 관련 도서를 한 권, 두 권만 읽어서 될 게 아니라 되게 좋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단어랑 그런 맥락 같은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막 여러 권, 그 관련 분야 책을 여러 권 읽어야지만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고 이제 그러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뭐 제 자체가 뭐 그렇게 뭐 지식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지 말고 저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 이제 읽어갈 수 있는 책을 좀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게 물론 그분들도 이렇게 조금 더 쉽게 쓸 수 뭐 있기야 하겠지만 원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내가 이미 많이 지나온 과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수준이 100 정도 수준이 올랐는데 10회 정도 수준의 사람에 맞춰 가지고 무언가를 설명을 해 주려고 해도 본인이 너무 많이 지나와서 그 본인 수준에서는 쉽게 설명을 해 준다고 하는데 정작 그 10 정도에 되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어렵다라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 20 정도의 수준인 사람인 뭐 지식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10 정도의 수준한테 그 설명을 해줄 때 조금 더 쉽게 20 정도의 수준으로 올릴 수 있을 만큼의 그 수준으로만 그 당겨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코치가 된다면은 조금 더 쉽게 올라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10에서 20%까지 올라오는 사람은 만약에 100인 사람이 그 좀 어렵게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포기를 할 수가 있는데 20인 사람이 당겨주면은 뭐
그거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 거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그 20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는 그 사람은 또 30 정도에 되는 수준의 사람한테 배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그러면 이미 뭐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 가지고 그 뭐 그 그러니까 제가 100엔 정도 수준까지 올려 가지고 책을 쓸 게 아니라 이제 2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지만 '용기를 내서 책을 써 봐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 저자분이랑 좀 얘기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좀 더 좀 쉽게 읽힐 수 있는 책을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자분이 뭐 저랑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자분은 뭐 저도 한 몇 번 뵀지만 그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이긴 한데, 뭐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처럼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든지 글을 쓰면은 쓸 수 있다라는 내용에서 앞에서 좀 이제 들어봤고요. 그다음에 그 삶에서 단 1초도 의미 없는 순간은 없다라는 그 무의식에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저처럼 힘든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책을 붙잡고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 봤어요. 제가 지금 컨디션도 별로고 목소리도 별로라서 계속 이게 지금 신경이 쓰이나 봐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게 지금 내용이 정리가 안 되고 두서없이 찍었는데, 그래서 또 다시 찍자고 하니 그러면은 또 목소리가 갈 것 같아서 오늘은 좀 두서없지만 얘기를 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 가지의 요소, 말씀드린 거 그 요점만 좀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관리 좀 잘해서 내일은 좀 건강한 목소리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봐요. 안녕.